안녕하세요. 고건영입니다. 저는 올해 초 자금성을 관람하면서 많은 건축물과 다양한 황실 유물들을 보던 중 조금은 뜻밖의 컬렉션을 만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18세기 최첨단 하이테크의 결정체인 시계를 전시하는 시계관으로 18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200여 점의 희귀한 시계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전시관은 과거 청나라 황제들이 조상을 숭배하던 사당인 봉선전을 전시관으로 사용하면서 중국 황실 공방에서 제작된 시계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황제들에게 진상되거나 수입된 시계들로 하나하나가 매우 아름답고 독특하며 그 수량도 많아서 당시 황제들이 얼마나 시계를 사랑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자금성 시계원에 있는 시계들을 감상해보고 황제들의 시계 사랑과 현재 중국의 과학기술에 대한 집착, 그에 대한 저희 단상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중국의 서양시계 유입은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에 시작되었으며 이탈리아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치는 이때 중국 시계 관련해서 가장 결정적이고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시계라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 문물의 파급력을 극대화한 전략가였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 선교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상층부, 즉 황제의 지지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종교 서적이나 교리만으로는 황실의 관심을 끌 수 없다고 보았고 당시 중국에서 없었던 시계를 황제에게 접근하는 통로로 활용했습니다. 1601년 마테오 리치는 베이징에 입성하여 명나라 만력제에게 자명종을 포함한 진상품을 바칩니다. 황제와 환관들은 시계가 태엽과 톱니바퀴만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정시에 소리를 내는 것을 보고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당시 중국의 물시계나 해시계에 비한다면 서양의 시계는 정교함과 정확성에서 비교할 수 없었기에 마테오 리치는 이를 통해서 서양 과학의 신비함과 우월성을 효과적으로 과시했지요. 만력제는 마테오 리치가 바친 시계를 매우 아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계가 고장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중국에서는 누구도 이 복잡한 서양 시계를 수리할 수 없었지요. 결국 황실은 시계의 원리와 수리법을 아는 마테오 리치에게 의존하게 되었고 그와 그를 따르는 선교사들은 시계를 수리하고 관리하는 임무를 맡게 되면서 황궁 안에서 특별한 지위와 거처를 얻게 됩니다. 이는 선교사들이 중국의 최고 통치 권력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서양 학문을 전파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후 청나라 강희제 때까지도 황실의 시계 수리와 관리 그리고 새로운 시계 제작 기술의 전수는 모두 서양 선교사들의 몫이 되었고 마테오 리치가 그 시스템을 처음 구축한 것이 되었습니다. 시계의 정확한 작동 원리는 서양의 수학, 천문학, 역법 지식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시계를 통해 서양 과학에 대한 중국 학자들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했고 마테오 리치가 황실에 심어놓은 시계에 대한 호기심과 집착은 청나라 강희제, 웅정제, 걸륭제 등 후대 황제들에게까지 그대로 계승되었습니다. 강희, 웅정, 걸륭제의 시계 사랑의 관점은 매우 흥미롭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청나라 4대 황제인 강희제는 시계를 서양의 선진 과학기술을 상징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보았습니다. 강희제는 서양 선교사들을 통해 수학, 천문학, 기하학 등 서양 과학을 직접 배웠으며 시계 역시 이 과학기술의 정수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선교사들을 고용하여 자금성 내에 시계 공장을 설치하게 했고 황실 자체적으로 시계를 제작하고 수리하도록 했습니다. 서양 과학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그가 문명적이고 깨어있는 군주임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수단이었고 시계 제작 능력은 황실의 기술력과 부를 상징했으며 서양 문물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황제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강희제의 뒤를 이은 웅정제는 시계를 실용적으로 활용하여 제국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도구로 삼았습니다. 웅정제는 황제 업무를 매우 근면하고 엄격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유명하지요.
그는 시간 엄수를 강조하며 관료들에게도 철저한 시간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시계는 이러한 통치 철학을 뒷받침하는 도구가 되었지요. 그래서인지 옹정제는 신하들에게 정확하고 잘 작동하는 시계를 하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단순히 선물이 아닌 황제에 대한 충성심과 효율적인 행정을 요구하는 상징적인 정치 행위였습니다. 18세기 세상의 중심을 호령했던 대제국 청나라 그 최전성기를 이끈 황제 바로 걸륭제입니다. 60년 제2기간 동안 제국의 부와 권위를 세상에 관시했던 그는 역대 황제 중 가장 많은 시계를 모았다고 합니다. 서양에서 수입된 정교한 시계부터 청나라 특유의 화려함이 가미된 걸륭시계까지 그의 시계사랑은 단순한 시간이 아닌 당대 최고 수준의 예술과 과학기술을 집대성한 것이었습니다. 여기 걸륭제가 너무나 사랑해서 거처를 옮길 때마다 함께 이사를 했다는 특별한 시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글을 쓰는 인형시계라고 하는데요. 18세기 영국 런던의 윌리엄사가 제작하여 청나라 황실에 진상한 이 걸작은 서양 기계기술과 동방의 신비가 결합되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시계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도금된 누각식 외형은 정교한 정자 모양을 하고 있고 기둥에는 동물과 꽃, 풀이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오직 맨 하단에 꽂힙니다. 18세기 신사의 모습을 한 인형이 한쪽 무릎을 꿇고 다른 한 손으로 붓을 쥐고 있는데요. 마치 막 글을 쓰는 문인이나 풍류객 같습니다. 시계를 작동하기 전에 붓에 먹물을 묻히고 스위치를 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기계가 작동하면 이 작은 인형은 눈앞의 종이에 8가지 한자를 천천히 써 내려갑니다. 바로 팔방향화 구토내왕이라는 글자인데요. 그 뜻은 온 덕이 덕에 감화되어 모든 영토에 와서 복종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씨체는 단정하고 힘이 있으며 한 글자 한 글자가 살아있는 듯 필봉의 운치를 드러냅니다. 마치 서예 대가의 솜씨를 보는 듯하죠. 더욱 신기한 것은 글을 쓰는 리듬에 맞춰 인형의 머리가 규칙적으로 움직여 글쓰기 과정이 더욱 생동감 있고 실감나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이로운 기술에 감탄한 걸륭제는 내무부에 이 시계를 본떠 4가지 글자체를 쓸 수 있도록 연구해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청나라의 기술로는 그 정교함을 따라잡지 못했다는 후일담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강희제는 지식과 기술을, 옹정제는 규율과 통치를, 걸륭제는 재력과 미적 취향을 시계를 통해서 구현하려 했으며 이 세 황제의 시계사랑은 청나라의 통치 철학과 문화적 취향이 변화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00년이 흘러 중국은 또 다른 자명종을 조립 중입니다. 이번엔 AI, 21세기 기술 패권의 상징이자 중국 정부가 가장 집착하는 분야로 미국과의 치열한 무역 기술 전쟁 속에서 기술 자립은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AI는 감시부터 군사, 경제에 이르기까지 국가 권력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자명종과 인공지능, 전혀 다른 시대의 기술이지만 중국이 이들에 집착하는 이유는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의 황제가 그랬듯 지금의 중국도 최첨단을 쥐려는 손에 더욱 힘을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황제들의 시계 수집은 청나라의 쇠락을 막지 못했는데 과연 오늘날 AI에 집착하는 중국의 미래는 장밋빛이 될 수 있을는지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